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살 아파트 단지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주부 이순덕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개모임 총무를 20년간 해왔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10명이 모아서 매달 한 명씩 돌아가며 받는 그런 개모임이요. 처음엔 신혼 때 생활비 보태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 딸 혜진이 결혼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됐죠. 올해 말 결혼 예정이거든요. 20년 동안 빠뜨린 적 없이 성실하게 관리했더니 회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많이 받았어요. 개모임 언니들도 다들 저를 좋아해 주시고 특히 회장인 금순 언니는 순덕이 내가 워낙 꼼꼼해서 우리가 믿고 맡긴다 하며 늘 칭찬해 주셨어요. 금순 언니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키운 사이라 집안 사정도 서로 다 아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저는 평생 남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성격이에요.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더더욱 믿었죠.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그게 얼마나 큰 약점이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 딸 결혼 준비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제 눈으로 직접 본 일이 아니었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거예요. 2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사람들이, 그것도 제일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모임 돈 문제도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제 남편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 생활 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 말이에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혼자만 당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은 10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어요. 딸 혜진이 웨딩드레스 맞춤을 위한 계약금을 내야 한다며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엄마, 오늘 드레스샵 가는데 계약금 200만 원 필요해요. 개모임 통장에서 좀 빼주실 수 있어요? 그래, 엄마가 은행 가서 찾아줄게. 점심때쯤 가져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20년간 개모임 총무를 하면서 이런 큰 돈을 찾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월 적립금 50만 원씩만 관리했거든요. 하지만 딸 결혼 준비금이니까 마음도 설레고 그동안 모은 보람도 느꼈죠. 동네 신협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개기 시간이 20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벽에 걸린 큰 모니터에서 은행 내부 CCTV 화면들이 번갈아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보안 때문에 고객들도 볼 수 있게 해놓는다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모니터에 비친 ATM 코너 화면에서 낯익은 뒷모습 두 개가 보였죠. 한 사람은 분명 우리 남편 재호였어요. 20년을 살았는데 그 구부정한 어깨와 걸음걸이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여자는 금순 언니였어요. 처음엔 우연히 마주친 건가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순 언니가 남편 팔을 살짝 잡더니 뭔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고요. 52번 고객님, 제 차례가 되어서 창구로 갔는데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그 장면뿐이었어요. 개모임 통장에서 200만 원 출금하려고 합니다. 네, 신분증하고 도장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창구 직원이 통장 정리를 해주는데 뭔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고객님, 이번 달에 벌써
100만 원 출금하신 게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네, 뭔 소리예요? 저는 이번 달에 돈 뺀 적 없는데요. 여기 보세요. 10월 5일에 100만 원 출금 내역이 있어요. ATM에서 빠져나갔네요. 직원이 보여준 통장을 보니 정말로 일주일 전에 1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느라 온종일 바빴거든요. ATM 갈 시간도 없었고요. 혹시 계모임 다른 분이 대신 찾아가신 건 아닌가요? 통장이랑 카드를 빌려주셨다거나.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계모임 통장의 비밀번호는 금순 언니도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회장한테만 알려뒀었는데. 아니요, 저 혼자만 관리해요. 다른 사람한테 준 적 없어요. 그럼 혹시 CCTV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날 누가 출금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직원이 친절하게 제안해 줬어요. 보안실에서 CCTV를 돌려보는 동안 제 가슴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의심이 교차했죠. 여기 나오네요. 10월 5일 오후 3시 27분입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건 금순 언니였어요. 제 계모임 카드로 ATM에서 100만 원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말이에요. 고객님, 아시는 분이세요? 네, 계모임 회장이에요. 직원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20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다시 ATM 코너를 보니 아까 봤던 남편과 금순 언니는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장면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이 함께 있었던 이유를, 그리고 제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어요. 금순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남편한테 먼저 물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차 안에서 잠시 멈춰 서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20년 동안 계모임을 하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회원들 모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특히 금순 언니는 제가 가장 의지했던 분이었어요. 금순 언니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키웠어요. 서로 집에 반찬도 나눠 먹고 아이들 학원 픽업도 번갈아 가며 했던 사이였죠. 제가 시어머니 간병으로 힘들어할 때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런 분이 설마 제 돈을, 그것도 딸 결혼 준비금을 훔쳤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있었던 그 장면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했어요. 남편 얼굴을 마주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오늘 뭐 했어? 하고 자연스럽게 물었을 텐데, 이제는 그 질문조차 의심스러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순덕 씨, 안녕하세요. 오늘딸 웨딩드레스 보러 간다고 했죠. 아, 네. 계약금 가져다 주려고 은행 갔다 왔어요. 그래요? 요즘 웨딩드레스도 비싸다던데 계모임 해두길 잘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 새어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집에 들어가니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래는 그대로 걸려 있고 설거지할 그릇들도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무엇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계모임 장부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거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두꺼운 장부였죠. 2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니 예전에 제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날짜, 금액, 회원 이름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해뒀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개월의 기록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금순 언니가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먼저 받아간 기록이 유독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급한 일이라는 이유가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도와드리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장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전에는 없던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금순 언니가 돈을 받아갈 때마다 순덕이한테 미리 얘기했다고 적혀 있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었거든요. 특히 지난 6개월 동안은 거의 매달 뭔가 급한 일이 생겼더라고요. 아들 학원비, 병원비, 시어머니 용돈. 처음엔 동정심에 흔쾌히 도와드렸던 일들이었는데 이제 보니 모두 핑계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작년 말 제가 독감으로 며칠 누워있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때 금순 언니가 순덕이가 아프니까 내가 대신 관리해 줄게 하면서 통장을 맡아갔었거든요. 3일 후에 돌려받았는데 그 사이에 뭘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때 장부를 보니 그 3일 동안 200만 원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기록이 있었어요. 금순 언니는 잠깐 다른 계좌로 옮겨뒀다가 이자 때문에 다시 넣었다고 설명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수상했어요. 휴대폰 알람이 울렸어요.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급하게 장부를 정리하고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100만 원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 다시 은행에 가서 더 오래된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계모임 장부를 뒤지는 것이었어요. 20년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기록해둔 장부였는데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들여다본 건 처음이었죠. 계모임은 매달 5일에 적립하고 15일에 한 명씩 돌아가며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장부를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올해 들어서 금순 언니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먼저 받아간 게 3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언니가 어려우시니까 도와드려야지 하고 흔쾌히 승낙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마다 통장에서 돈이 맞지 않았던 거였어요. 3월에 200만 원, 6월에 150만 원, 8월에 100만 원. 계산해보니 벌써 45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회원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메워서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던 거였죠. 금순 언니를 믿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퇴근한 거였어요. 여보, 왔어? 응. 혜진이 계약금은 잘 줬어?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는데 왠지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오늘 은행에서 금순 언니와 함께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응. 회사 갔다가 집에 바로 왔는데 혹시 은행 간 적 있어? 오늘 말고 이번 주에?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더니 돌아서서 말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괜히 의심만 키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너무 수상했어요. 저녁을 먹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남의 휴대폰을 보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화면을 켜보니 카카오톡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발신자는 금순이었어요. 오늘 고생했어요. 내일 또 봐요.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철퀴처럼 핥히고 지나갔어요. 급하게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보니 재호야, 순덕이가 의심하면 어떡해. 괜찮아. 우리 조심하면 돼. 그래도 무서워. 20년 동안 친구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데.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게 들려서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제 세상은 무너진 후였죠.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본 것처럼 태연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내일 저녁에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응, 알겠어.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돌고 있었어요. 내일 저녁 남편은 정말 회식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금순 언니와 만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계모임 돈을 빼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신이었는데 그것보다 큰 배신이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바로 계모임 다른 회원들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받는지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첫 번째로 전화한 사람은 계모임에서 제일 오래된 회원인 영자 언니였어요. 언니, 혹시 계모임 돈 관련해서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이상한 일?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금순 언니가 가끔 자기 차례 아닌데도 먼저 받아가시잖아요. 그런 게 좀 자주 있어서요. 아, 그거?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근데 너가 총무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지. 영자 언니의 말을 듣고 나니 다른 회원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20년 동안 총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관리했는데 정작 저는 가장 늦게 진실을 알게 된 거였죠. 가슴이 답답해져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생각해보니 최근 몇 달 동안 금순 언니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계모임 모임에 늦게 오거나 회비를 낼 때에도 현금 대신 나중에 계좌로 넣어줄게 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에 대해서도 유난히 많이 물어봤어요. 재호 씨 요즘 어때? 직장 생활 힘들지 않아? 같은 질문들. 그때는 단순히 관심이 있어서 묻는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전화한 미경이한테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덕아, 사실 나도 금순이 언니한테 개인적으로 돈 빌려준 게 있어. 3개월 전에 급하다고 해서 100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 안 갚았어. 네, 언니가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금순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체면 때문에.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금순 언니의 배신은
계모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까지 확대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세 번째로 전화한 현숙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순덕아. 사실 나도 궁금한 게 있었어. 지난달에 계모임 모임 때 순덕이가 요즘 계산 실수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고 있다면서. 제가 계산 실수를요? 응. 나는 내가 2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거 아니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금순 언니가 저를 무능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네 번째로 전화한 정미한테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어요. 순덕아, 너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금순이가 며칠 전에 나한테 순덕이는 딸,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계모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그래서 자기가 대신 관리해주고 있다면서 고생이 많다고 하던데, 이제 금순 언니의 치밀한 계획이 보였어요. 단순히 돈만 훔친 게 아니라 다른 회원들에게 저를 무능한 총무로 만들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오후에는 직접 은행에 가서 지난 1년간의 계좌 내역을 모두 뽑아달라고 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가 모르는 출금 내역이 총 7번이나 있었어요. 모두 합치면 800만 원이 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순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덕아, 오늘 은행에 갔다 왔다며? 무슨 일이야? 누가 봤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소문이 났나 봤어요. 아, 혜진이 결혼 준비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래. 혹시 계모임 관련해서 뭔가 확인할 일 있었어?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는 척 하기로 했어요. 아니에요, 언니. 왜요?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그럼 이따 봐. 전화를 끊고 나니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20년간 쌓아온 믿음과 우정, 그리고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온 거였죠.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와서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돌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금순 언니와 남편이 이런 관계가 된 게 말이에요. 그리고 계모임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작년 여름쯤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때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금순 언니도 최근 들어 예전과 달라진 점들이 있었어요. 옷차림이 화려해졌고 비싼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자주 바꿔서 다녔어요. 남편이 승진해서 여유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짐작이 갔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은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간 모양이에요. 혹시 금순 언니와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계모임 회원들에게 전화하려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누구부터 연락할지,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 실수하면 금순 언니에게 들킬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어요. 그 다음 주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증거를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제일 먼저 한 일은 계모임 회원들을 하나씩 만나는 것이었어요.
20년 동안 함께해온 사람들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어요. 화요일 오후에는 미경이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경아, 지난번에 금순 언니한테 빌려준 돈 이야기했잖아. 혹시 다른 일은 없었어? 사실은 있어. 금순이가 나한테 개모임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거든. 언제? 한두 달 전쯤 내가 아파서 못 나온 날 있었잖아. 그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그날 저는 독감에 걸려서 개모임 모임에 못 갔었어요. 금순 언니가 대신 회비를 걷어준다고 했었는데 그때 얼마나 걷었는지 알아?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금순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미경이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장부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500만 원이 거쳤는데 제가 받은 건 300만 원뿐이었어요. 200만 원이 그냥 사라진 거였죠. 수요일에는 영자 언니와 시장에서 만났어요. 언니 혹시 금순 언니가 이상한 말 한 적 없어요? 개모임 관련해서 말이에요. 이상한 말? 생각해보니 있긴 하네. 얼마 전에 나한테 순덕이가 요즘 돈 관리를 좀 허술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네, 제가요? 응. 계산이 안 맞는 일이 자주 있다면서 자기가 대신 관리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가 훔쳐놓고 제 탓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목요일 저녁에는 남편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회식이 있다고 나간 남편을 몰래 따라가 봤죠. 차를 타고 뒤를 따라가니 남편이 간 곳은 회사 근처 술집이 아니라 시내 호텔 커피숍이었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금순 언니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1시간 반 후에 두 사람이 나왔는데 금순 언니가 남편한테 뭔가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받아서 차 안에 넣었고요. 집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회식이 일찍 끝나서 일찍 왔어. 그래? 재미있었어? 뭐 그냥 그래.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차 안을 확인해 보니 조수석 서랍에 봉투가 있었어요. 안에는 현금 50만 원과 함께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사랑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단순히 불륜만이 아니라 개모임 돈으로 남편한테 용돈까지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금요일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제가 몰래 사둔 작은 녹음기를 남편 차에 숨겨뒀거든요. 그날 밤 들어보니 순덕이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괜찮아, 금순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하지만 벌써 800만 원이야. 너무 많이 가져간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 어차피 개모임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무서워.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그리고 설령 들켜도 순덕이는 너무 착해서 신고 같은 건 못할 거야. 녹음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20년간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저의 착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롱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주말 동안은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도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파악했으니 행동에 옮길 때가 된 거죠. 월요일 아침에 개모임 회원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긴급 개모임 모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세요. 총무순덕. 문자를 보내고 나니 금순 언니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순덕아, 갑자기 모임을 왜 잡아? 무슨 일이야? 아, 언니. 딸 결혼 준비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장부 정리가 좀 필요해서요. 장부 정리, 뭔 말이야?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회원들한테 지금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보고하려고요. 그래, 알겠어. 목요일에 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20년간의 거짓말이 끝나는 순간이 오고 있었거든요. 화요일에는 은행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촬영한 CCTV 영상과 녹음 파일도 USB에 저장했어요. 수요일 밤에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일 개모임 있어. 중요한 일이니까 일찍 들어와. 무슨 일인데? 그냥 중요한 일이야.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목요일 아침 거울을 보니 20년 전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순진하고 믿기만 했던 그때의 모습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대로 된 결말을 만들어야 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어떤 순서로 증거를 제시할지, 만약 금순 언니가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면 뭐라고 말할지,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정리했어요. 딸 혜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중요한 일 있다고 했죠? 잘 되길 바라요. 엄마 편이에요. 딸도 제가 요즘 뭔가 고민이 많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딸의 응원이 힘이 됐어요. 오전 11시쯤 영자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덕아, 오늘 모임에서 뭔 얘기할 건지 조금만 미리 말해줄 수 있어? 언니, 직접 와서 보세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 그럼 뭔가 큰일이구나. 알겠어. 일찍 갈게. 12시에는 미경이도 전화했어요. 순덕아, 혹시 금순이 관련된 얘기야? 맞아요. 언니도 직접 확인해야 할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 나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오늘 확실히 하자. 오후 1시 30분 개모임 회의실로 향하면서 가방 안의 증거 자료들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은행 내역서, USB, 녹음기,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회의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20년간의 우정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저는 준비가 됐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가방을 열어 확인했어요. 프로젝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USB에 모든 파일이 들어있는지, 녹음기 배터리는 충분한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니 딸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엄마,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하세요. 전 엄마를 믿어요. 그 문자를 보고 나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아파트 상가 2층 작은 회의실에 개모임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미리 설치해뒀다는 것이었어요. 순덕아, 뭔가 거창하네. 프로젝터까지 준비하고. 영자 언니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네, 오늘은 좀 정확하게 보고 드리려고요. 금순 언니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어요.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미안해, 늦었지. 급한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언니. 자리에 앉으세요. 10명의 회원이 모두 모이자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지난 1년간의 개모임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예요. 갑자기 왜?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금순 언니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언니 말씀이 맞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 관리했죠. 하지만 이제 제 딸도 결혼하고 새로운 총무를 선출해야 할 시점이니까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해서예요. 프로젝터 화면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어요. 지난 1년간의 입금 내역이었어요. 총 입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10명이 12개월 동안 납입했으니까요.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출금 내역을 보면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정기 지급분 외에 추가 출금이 총 11번 있었어요. 금액은 모두 합쳐서 950만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950만 원. 그게 뭐야? 네, 바로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모임을 갖게 됐어요. 세 번째 화면에는 CCTV 캡처 이미지가 나왔어요. 금순 언니가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10월 5일 오후 3시 27분의 개모임. 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순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덕아,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언니,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화면에는 더 많은 CCTV 이미지들이 나왔어요. 날짜와 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고, 매번 금순 언니가 혼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었어요. 총 11번의 무단 인출이 모두 같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금순 언니를 바라봤어요. 우리 개모임 회장인 금순 언니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순덕아, 확실해? 금순 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순덕아, 이게 뭐야? 나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언니, 앉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화면에는 통화 녹음 내용이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3일 전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금순 언니와 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순덕이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괜찮아, 금순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하지만 벌써 800만 원이야. 너무 많이 가져간 거 아니야? 녹음이 계속 재생되면서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10명의 회원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어차피 개모임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설령 들켜도 순덕이는 너무 착해서 신고 같은 건 못할 거야. 녹음이 끝나자 영자 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순아, 이게 뭐야? 순덕이 남편하고 바람 피우면서 우리 돈까지 훔쳤어. 금순 언니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언니들, 제가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 20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걸 어떻게 설명한다고. 미경이가 소리쳤어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있잖아. 그것도 개모임 돈으로 갚을 생각이었어? 금순 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급해서 잠깐만 빌리려고 했는데. 잠깐, 1년 넘게 잠깐이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여보, 모임이 끝났어. 집에 가자. 남편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여보, 잠깐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노트북에서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남편과 금순 언니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지난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찍은 거예요. 여보가 회식한다고 했던 그날 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순덕아, 이건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당신들이 1년 넘게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것도, 계모임 돈으로 불륜 자금을 댔다는 것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금순 언니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순덕아,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언니,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950만 원은 언니 혼자 쓴 게 아니잖아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그 돈을 받았죠. 매번 만날 때마다 용돈이라면서. 남편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선택하세요. 경찰서에 가서 직접 자수할 건지, 아니면 제가 고발할 건지. 영자 언니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순덕아, 우리도 피해자야. 같이 고발하자.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 내 돈도 돌려받아야겠어. 금순 언니와 제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와버린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내일 아침 10시까지 답을 주세요.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바로 경찰서에 갑니다. 회의를 마치고 회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서면서 영자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순덕아, 잘했어. 이제야 진짜 순덕이 같아. 미경이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우리도 몰랐어서 미안해.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다행이에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순덕아, 2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이런 일 당하고도 이렇게 차분하게 처리하다니 대단해. 우리는 앞으로 순덕이를 더 믿고 따를게. 금순 언니는 끝까지 바닥에 앉아서 울고만 있었어요. 제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금순 언니를 돌아봤어요. 20년 동안 언니라고 부르며 믿고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순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다 끝난 얘기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2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순덕아, 제발. 혜진이 생각해서라도 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딸한테는 정직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딸 혜진이한테 전화했어요. 혜진아,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하지만 엄마 선택을 믿어줘. 네, 엄마. 엄마가 결정하신 거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딸의 믿음이 있어서 저는 끝까지 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결정했거든요. 그날 밤은 한참도 못 잤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
저는 침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금순 언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순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자수할게. 돈도 다 갚을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30분 후에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순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늦었어요. 20년을 속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순덕아, 제발, 이혼해요. 그리고 금순 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세요. 오전 10시 정각에 저는 영자 언니, 미경이와 함께 관할 경찰서로 향했어요. 금순 언니와 남편도 따로 와 있었어요. 경찰관이 사건 내용을 듣고 나서 말했어요. 업무상 횡령과 불륜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피해 금액이 950만 원이면 상당한 액수네요.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금순 언니가 다른 계모임 두 곳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총 피해 금액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찰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금순 언니의 배신이 저희 계모임만이 아니었던 거죠. 한 달 후 금순 언니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았어요. 남편은 공범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하지만 그때쯤 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였어요. 이혼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딸 혜진이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아빠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혜진아, 엄마가 20년 동안 바보로 살았어. 이제 정말 나답게 살고 싶어. 하지만 제 결혼식은 어떡해요? 걱정 마.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실제로 저는 할 수 있었어요. 계모임에서 되찾은 돈과 남편과의 재산 분할로 딸 결혼 비용을 마련했거든요. 혜진이 결혼식 날 저는 혼자서 딸을 결혼식장까지 데려다 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결혼식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새로운 계모임 회원들이었어요. 영자 언니, 미경이를 중심으로 다시 만든 계모임이었죠. 순덕아, 축하해. 새 신부가 우리 딸 같아. 진짜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20년 동안 함께 했지만 저를 배신한 사람도 있었고, 진짜 어려울 때 옆에 서준 사람들도 있었어요. 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상담소에서 경제적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덕입니다. 20년 동안 계모임 총무를 했고, 최근에 금융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첫날 상담소에서 만난 분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어요. 저도 계모임에서 돈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하게 계모임에서 당한 분도 있었고, 투자 사기를 당한 분, 보이스피싱으로 큰 돈을 잃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60대 초반의 김 여사님이었어요. 저도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한테 당했어요. 부동산 투자한다고 해서 전 재산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도박으로 다 날렸더라고요.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중년 여성들이 오랜 신뢰의 관계를 이용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김 여사님, 혹시 증거가 남아있나요? 네, 다행히 계약서와 통화 녹음이 있어요. 그럼 충분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김 여사님도 결국 법적 대응을 통해 일부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상담소에서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 후 금순 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순덕아, 교도소에서 편지를 써. 매일 너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나올 때까지 남은 돈 모아서 꼭 다 갚을게. 정말 미안해.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용서는 했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1년 후 새로운 계모임에서 제가 다시 총무를 맡게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모든 거래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달 회계 감사를 받았어요. 처음 새로운 계모임을 시작할 때 기존 회원들에게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는 20년 동안 계모임 총무를 했는데 회장이던 분한테 큰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싶어요. 회원들도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어요. 맞아, 요즘 계모임 사기 많다던데. 우리는 제대로 하자. 순덕이 언니가 그런 일 당했으니까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매달 계좌 내역서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고 연이외 외부 회계사의 감사를 받기로 했죠. 비용이 좀 들어도 신뢰가 더 중요했어요. 순덕 언니, 이번 달 정산 자료예요. 고마워.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 딸 혜진이가 첫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외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혜진이 엄마 되는 거구나. 엄마 덕분에 전 정말 강한 여자가 어떤 건지 배웠어요. 딸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딸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었던 거였어요. 지금 저는 57세가 됐어요. 3년 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게 바뀌었어요. 더 이상 남을 무조건 믿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은 더 소중히 여기게 됐죠. 상담소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을 속이는 사람은 당신의 착함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착하다고 바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당한 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얼마 전에는 새로운 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저도 계모임에서 돈을 빼돌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랜 친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친구라면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도 결국 용기를 내서 신고했고 잃었던 돈을 모두 되찾았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진짜 가족과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은 몇 살이 되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20년 동안 속았다고 해서 남은 20년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손자를 돌보는 시간이에요. 3살 된 우리 손자 준이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 이거 뭐야? 준이가 제 책상 위에 놓인 상담소 자료를 가리키며 물어볼 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해요. 아직은 너무 어리지만 언젠가는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힘든 일을 이겨냈는지 말해주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준이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새로운 계모임 적금을 넣으러 간 건데 준이가
신기하다는 듯 저를 따라다녔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해? 할머니가 친구들이랑 돈 모으는 거야. 서로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거 좋은 거야? 응. 하지만 진짜 도와주는 사람인지 잘 봐야 해. 준이는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어떻게 힘든 일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꼭 가르쳐 주고 싶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자존감이고 평화보다 중요한 건 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용기를 내셨으면 해서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정말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불신하며 살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을 믿고 있어요. 다만 이제는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건전한 의심과 확인은 필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분명히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